안녕하세요, 금닥초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처음으로 유튜브에서 동영상으로 이제 평소에 제가 블로그에서 보통 글로 강의를 많이 하지만 오늘 이제 그 주변의 의견들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싶어서 이제 오늘 한번 제가 영상으로 유형 강의로 이제 한번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오프닝은 일단 매장에서 촬영을 했지만 지금 이제 찍다가 주변에 잡음이 심해서 이제 본 내용부터는 제 방에서 촬영을 했으니까 그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이제 사이드 교체에 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왜냐면은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는 메인 덱이긴 하지만 이제 막 갓 게임을 시작하신 분들이 메인 덱을 짜서 대회를 참여해보면은 첫 판은 보통은 뭐 반반으로 이기는 분들이 많은데 유독 이제 사이드전 가면은 뭐 첫 판을 지고 OXX로 진다던가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유형은 덱을 짜는 건 쉽지만 사이드 덱도 마찬가지예요. 사이드 덱도 뭐 입상 덱들 보면은 그런 걸로 참고하기가 쉬운 편인데 이제 막상 교체하는 법을 몰라서 메인전은 잘하지만 사이드전 가서 교체를 잘못하다가 덱 밸런스가 무너져서 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이 사이드 교체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그 방법을 알려드릴까 하고요. 대신에 이제 사이드 교체 같은 부분은 진짜 이게 선수들마다 그 스타일의 차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방식이 정답은 아니고 저 사람은 이렇게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뭐 이게 꼭 정답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먼저 알려드리자면은 뭐 지금 보시는 레시피는 제가 이제 어제 우승을 했던 코즈모 레시피 그대로 지금 가져왔는데 뭐 지금 이제 코즈모도 저렴하게 짤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접하실 수 있으니까 코즈모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이제 그래서 뭐 이제 대회를 했다 치고 만약에 이제 첫 판을 지셨어요. 첫 판을 지고 두 번째 경기에서 본인이 이제 성공을 가져오게 되는데 보통 요즘 덱들이 성공 지향적인 덱들이 많기 때문에 성공 시에는 이제 그러니까 자신이 성공을 가져갈 때는 사이드 교체가 이렇게 뭐 크게 많이 변동이 되는 부분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덱마다 다르긴 한데 뭐 만약에 순수 시비수를 만났다 치면은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메인 덱이고 여기까지가 사이드 덱이에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뭐 이제 보시면은 코즈믹 사이클론이나 신의 경고 통고 같은 경우는 이제 시비수를 상대하려고 넣은 게 아닌 미러 매치에 유용하기 때문에 넣은 카드들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시비수 상대로 성공을 가져간다. 그러면은 이제 통고랑 경고 그다음에 요 코즈믹을 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넣을 수 있는 카드들이 1순위가 차원장벽이겠죠? 1순위가 차원장벽이고 하지만 저희가 5장을 뺐기 때문에 2장을 더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베너티도 들어갈 수도 있고 베너티 같은 경우는 이제 코즈모가 특수 소환을 많이 해서 말리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저는 이제 전개를 보통 하고 그 다음 나서 이제 베너티를 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턴에 뭐 하나 특수 소환하고 베너티를 키면은 이후에 후속은 없지만 그거 하나 못 잡아서 게임을 이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성공 때 굉장히 유리한 카드라서 사이드에 들어가 있었던 거고 그럼 이제 저희가 한 장을 더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또 상대 그 시비수의 스타일마다 달라요. 만약에 일단 코즈모가 괴수에 약하니까 이제 상대 시비수가 뭐 괴수를 이제 동반한 반개점에 쓸 것 같다 이러면은 저는 메인에 칙명을 쓰는 것도 좋아해요. 보통 이제 코즈모 쓰시는 분들이 필드 무효되는데 칙명 좀 아쉽지 않나 하시는데 어차피 선턴에 테라포밍이나 뭐 이런 필드 어둠이옥 같은 경우를 뽑으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소모성이니까 한 번 쓴다 치고 필드 효과도 솔직히 한 번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칙명으로
서로 마법 못 쓰는 전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손해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뭐 여차하다가 제가 측명을 깨야 한다 싶으면은 리빙데드나 뭐 페블랑을 활용해서 이제 슬림라이더로 제 측명을 파괴할 수도 있고 그런 수단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3, 6, 이렇게 15장으로 보통 뭐 성공을 잡으면 이렇게 교체하거나 아니면은 측명 조금 부담스럽다 이러면은 뭐 그냥 이렇게 통고를 그대로 남겨놓고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베너티도 뭐 좀 컨트롤이 살짝 힘드시다 싶으면은 그냥 경고 통고 그대로 놔두시거나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이제 코즈믹 같은 게 빠지는 이유는 성공을 잡았을 때 뭐 이제 시비수가 날라오는 회국이라던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보통 시비수는 트트나 코즈믹을 쓸 거란 말이에요. 이 에메랄드 폴리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거를 세트했다가 찍힐 바에는 그냥 장벽으로 최대한 상대의 마음 견제 카드를 유도를 해서 이득을 보는 그런 플레이를 저는 많이 좋아를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겼어요. 이기고 그럼 이제 2대0으로 치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1대1 스코어가 돼서 이제 자신이 누가 봐도 3라운드 때 후공을 가져갈다 싶으면은 이제 다시 교체를 해야죠. 뭐, 자, 12수가 반개잠이 아프니까, 자, 이렇게 8장을 후공 사이드로 교체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저는 후공이 장벽은 별로 많이 선호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경류장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장벽이 빠지고, 경고 통고 빠지고, 그냥 보통 웬만하면 코즈모 라인은 잘 안 건드려요. 왜냐면은, 이런 것도 매수가 제가 좀 딱딱 타이트하게 짜긴 했는데, 이런 걸 빼면서 얘네가 들어가 버리면 그게 거기서부터 밸런스가 좀 깨지는 부분이라서, 자, 이제 3장을 더 빼야 되는데, 저가라면은, 그러니까 상대 그거도 예상을 해야 돼요. 이제 상대가 상대 시비수가 코즈모를 상대로 개수는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래서, 리빙데드 같은 거를 빼기 좀 부담스럽고, 아니면 차라리, 어둠의 유혹을 빠져도 얘네는 결국 부스팅 카드라서 얘네가 없다 해서 얘네가 안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뭐, 관계잠 넣고, 개수도 딱 들어가고, 이러면은 50, 15. 이렇게 또 40장으로 사이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호공 사이딩 하실 때 뭐, 딱히 어려운 건 없고, 그러니까 딱, 그냥 당연한 거예요. 후공을 잡았을 때, 뭐, 경고나 통고나 이런 함정 카드는 속도가 느리니까 한 턴을 세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느린 카드들을 빼고 후공이 잡았을 때 바로 쓸 수 있는 괴수나 반개잠 뭐 이런 카드 위주로 사이딩 교체를 하는 거죠. 깃털이라던가. 깃털이 요즘에 뭐 사이드 들어가는 이유는 메인전에 안 들어가고 보통 성공 잡고 깃털이 한 턴 쉬게 되니까 또 깃털로 파괴했을 때 메리트를 많이 가질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잠시만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일단 돌리면은, 그러니까 뭐 물론 이게 잘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거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매장에 보면은. 왜냐면은 뭐 누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사실 쉽게 알기가 힘든 부분들이라서 제가 이렇게 한번 시간을 내서 알려드린 거고. 15. 그래서 이제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선후공에서 이제 후공에 말리는 카드는 빼고 후공이 좋은 카드 넣고 그냥
그것만 잘 숙지를 하셔도 사이딩 교체를 하실 때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물론 덱마다 많이 다르고 코즈모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코즈모 카드를 안 건드리고 사이딩 교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덱이라서 그렇고 뭐 백룡이라던가 밸런스가 40장이 딱 짜여져 있는 덱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뭐 그 덱의 테마 카드를 빼고 사이딩 카드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 있긴 한데 그 부분까지는 이제 다 다루기는 시간도 좀 걸리고 어려우니까 일단 오늘은 제가 코즈모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이제 그럼 방금 제가 흔히 만날 수 있는 12수와의 그 사이딩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미러 매치로 바꾼다 이제 코즈모도 많으니까 코즈모 미러 매치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뭐 메인전을 해서 이제 첫 판을 지셨어요. 첫 판을 지시고 두 번째에서 성공을 가져간다고 쳤을 때 이제 어떻게 교체를 하냐 사실 미러전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우선 코즈모 이럴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 본인은 알잖아요. 코즈모 미러전에서 코즈모를 상대로 안 좋은 카드가 뭐냐 뭐 대표적으로 사실 증시계지가 코즈모 미러전 때 성공해서 이걸 쓰기에는 많이 부담스러운 카드예요. 왜냐면은 긴급 텔레포트나 뭐 원포원이라던가 이런 경우로 전개를 하면은 당연히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사실 얘는 다 제한 카드고 초동은 보통 페블랑이 먼저 나오거나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증지를 써도 한 장밖에 드로우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미러전에서 성공을 가져오면 증지를 저는 일단 빼고 그냥 뭐 경류장도 애매할 수도 있긴 하지만 사이드에서 이제 본인이 봤을 때 미러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장벽도 12수한테 쓰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좋은 카드 같은 경우에는 칙명이랑 베너티가 예를 들 수도 있죠. 예를 들 수 있고 여기서는 좀 애매하죠. 애매한데 저라면은 경륜장도 하나 정도는 빠져도 괜찮아요. 경륜장 하나 정도는. 왜냐면은 뭐 이제 하급 전개를 했을 때 경륜장 쓰면 되지 않냐 하지만 거기서 체인에서 만약에 다크 시미터라던가 상급들이 나온다면은 경륜장은 결국 날린 카드가 되거든요. 물론 뭐 페블랑의 효과로 페어 하나 묶기 전에 끊을 수 있는 거는 좋긴 하지만 뭐 굳이 뺀다면은 이 정도가 될 수 있고 이제 여기서 넣는다면은 이거 두 장과 개수가 들어가면 좋겠죠. 그리고 어둠의 유혹으로 제외할 수 있는 이 개수 중에 라디안이라고 있어요. 이 카드가 참 이 카드가 참 코즈모랑 상성이 좋아서 이거도 들어갈 수 있고 가메시엘도 넣어주면 좋고요. 하지만 저는 보통 네, 그렇죠. 가메시엘로 가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괴수도 사실 후공 카드긴 한데 메인 덱에 미러전에서 쓰기 좀 애매한 카드들이 있다 싶어서 한 턴을 쥐고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지고 이제 베너티랑 칙명이 성공으로 들어가고 괴수랑 그러니까 가메시엘이랑 라디안이 이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성공으로 뭐 칙명 키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성공으로 이거 켜놓으면은 그러니까 제가 마법 카드 쓸 거 다 쓰고 나서 쓰는 거라서 막히는 게 별로 없는데 필드 카드 말고는 이제 상대는 초동으로 뭐 테라폼이나 어드미오 이런 게 칙명으로 막혀버리면은 답답하긴 하거든요. 생각보다 코즈모가 저도 최근에 이렇게 좀 덜 말리려고 막 상급 줄이고 이렇게 짰는데 그만큼 코즈모가 초동의 페블랑이라던가 뭐 원펀 킨테레를 잡지 못하면은 생각보다 말려요. 그렇기 때문에 칙명을 미러전에서 성공을 잡을 시에 쓰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겼어요. 성공가 좀 제법 유리하게 보통은 많이 승패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공을 가져와서 이기고
그럼 이제 상대가 당연히 상대도 성공을 가져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또 다시 후공에서는 측명이라는 베너티 같은 카드가 별로 안 좋으니까 얘는 당연히 빠지고요.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반계점까지 채용을 하느냐 아니면은 괴수를 더 늘리느냐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반계점은 미러전에선 고민이 좀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보통 얘네가 이제 파괴되면 다시 특수소환이 되니까 반계점을 써도 뭐 좀 이득 같은 느낌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세게 맞을 땐 세게 맞는데 사실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러전에서는 뭐 12수 코즈모면 얘기가 달라요. 그러면은 반계점을 당연히 쓰는데 이제 저처럼 뭐 순수 코즈모를 지향한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다시 베너치랑 측면을 뺐죠. 그러면 두 장을 다시 넣어야 되는데 다시 이제 도고란이랑 뭐 쿠모고스를 넣고 뭐 이렇게 바로 들어와도 되고 코즈믹은 제가 방금 성공을 잡았을 때도 뭐 11소랑을 썼을 때는 코즈믹을 뺐으면서 왜 코즈모를 하려면 안 빼냐 이건 당연해요. 왜냐면은 세트하고 상대 에메랄드 폴리스 견제를 하기 위해서 코즈믹을 쓰는 거라서 이거는 미러전에서는 선우고 상관없이 좋은 카드고요. 이제 여기서 뺀다면은 경주장 하나 정도는 괜찮아요. 왜냐면은 괴수 막 서있고 생각보다 코즈모가 3000이 넘어가면은 예를 들면 가메시엘도 막 3000 수비로 서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상당히 뚫기가 애매해지는 경우도 나오기 때문에 경주장 하나 정도는 괜찮고요. 이제 뭐 굳이 뭐 뺀다면 통고나 경고 중에서 이제 선택을 좀 하는데 얘네가 빠지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좋은 카드가 그러니까 이건 또 그 상대 코즈모의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요. 3경기까지 왔으면 이제 상대가 함정을 어느 정도 쓰는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깃털이 좋을 수도 있는데 사실 뭐 깃털로 뭐 예를 들면 코즈모가 선턴에 패가 좀 좋다 싶으면은 에메랄드 폴리스 켜져 있고 리빙데드 세트에 펠블랑이 소환돼 있고 엔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면은 깃털을 써도 결국 리빙으로 펠블랑으로 묻었던 상급을 살려서 터지면서 이득을 보고 결국 폴리스로 또 가져오니까 깃털을 써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함정이 정말 많다 싶으면 깃털을 써도 되는데 사실 코즈모도 그렇게 함정이 많이 들어가는 덱은 아니라서 깃털은 그대로 놔두고 증지는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괴수를 그냥 잡고 바로 한 방에 잡거나 그러니까 어차피 코즈모가 그러니까 12수를 상대할 때 경고나 통고는 후공을 잡았을 때 굉장히 애매하긴 한데 코즈모는 한 장 한 장으로 그 세게 전개를 하는 덱이라서 미러전에서 후공 잡아도 경고나 통고는 제가 볼 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아 물론 이걸 빼고 뭐 더 좋은 카드가 있으면 상관은 없는데 지금 제가 준비한 사이드에서는 사실 뭐 경고나 통고를 대신해서 넣을 만한 게 반계자면 아니면 깃털인데 순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 코즈모면은 반계점이 그렇게 세게는 안 괴수는 세게 들어가는데 반계점은 세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후공을 잡았을 때 이렇게 해서 사이딩 교체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이 코즈믹으로 견제하고 개수 바로 던져주고 자기도 전개할 거 하고. 그러니까 코즈모의 장점이 장벽이 안 아프고 증지도 별로 안 아파요. 사실 킨테레나 원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게 좀 매력인 것 같고 대신에 초동으로 페블랑이나 뭐 필드라던가 이런 걸 안 잡으면은 답답해요. 패 막 상급이랑 리빙데드만 잡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세트하고 엔드하는 상황이 나오니까 뭐 그게 단점이긴 한데 뭐 사실 이 게임에 완벽한 덱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 오늘은 간단하게 이런 선우공 사이드시 요령을 제가 좀 알려드렸고 다음엔 또 뭐 제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강의를 드렸는데 정lin상으로 찍는 거 저는 원래 글로 적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뭐 시간 날 때마다 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댓글이라던가 그런 걸로
궁금하신 부분 알려주시면은 제가 또 그 주제로 관련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뭐 설명을 드릴 것 같으니까 네, 뭐 그때도 잘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감사합니다.